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왜 글자랑 소리가 다르지? 하고 고개를 갸웃한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오늘은 바로 그 비밀, 왜 한국어 단어는 쓰인 대로 소리나지 않는지 그 원리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션입니다. 보세요. 똑같은 꽃이라는 글자인데 왜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이렇게나 달라지는 걸까요? 이 수수께끼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보시죠. 이 미션을 해결하려면요. 먼저 연음과 음운의 변동이라는 두 개념을 확실히 구분해야 해요. 왼쪽에 꼬치가 되는 건 받침 치엇이 바로 뒤에 비어있는 자리로 그냥 쓱 하고 이사 간 거예요. 이걸 연음이라고 하는데 소리의 성격 자체가 바뀐 건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오른쪽 꼬답이 되는 건 얘기가 달라요. 치엇이 아예 다른 소리인 디귿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바로 진짜 음운 변동이고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고들 주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비밀을 파헤칠지 보여주는 지도예요. 한국어의 거의 모든 발음 변화를 설명하는 4가지 핵심 규칙, 교체, 탈락, 축약, 첨가를 차례대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엔 약간 더 복잡한 예외적인 규칙들까지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사실 이 4가지 핵심 원칙만 딱 잡으면 한국어 발음의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발음 현상들도 결국엔 이 4가지 틀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4가지 원칙 아주 간단합니다. 교체는 말 그대로 선수 교체처럼 한 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뀌는 거고요. 탈락은 있던 소리가 뿅 하고 없어지는 거. 축약은 둘이 합쳐져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첨가는 없던 소리가 중간에 슥 끼어드는 현상입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가장 흔하고 중요한 첫 번째 주자부터 만나볼까요? 바로 교체입니다. 어떤 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뀌는 모든 현상들이 여기에 속해요. 교체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받침 자리, 즉 음절의 끝에서는요. 아무 자음이나 재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7명의 대표 선수만 소리 날 수 있거든요. 외우기 쉽게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들 하죠. 다른 자음이 받침에 오면 무조건 이 7개 중 하나로 소리가 교체되어야만 합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밖에 꺼이랑 부엌에 커 보세요. 글자는 분명 다른데 발음은 둘 다 똑같이 대표음, 그음으로 나죠. 마찬가지로 꽃의 치의랑 밭의 트도 모두 드 소리로 통일돼 버려요. 이게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교체에서 또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 비음화인데요. 이건 일종의 따라쟁이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콧소리, 그러니까 니은이나 미음 같은 비음 앞에서 원래 콧소리가 아니었던 소리가 갑자기 자기도 콧소리가 되는 거예요. 옆 친구 목소리를 닮아가는 거죠. 재밌죠? 예를 들어 볼게요. 국물 보세요. 기억이 뒤에 있는 미음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코맹맹이 소리인 이음으로 바뀌어서 국물이 되는 거예요. 닫는도 디귿이 니은을 만나서 닫는이 되고 밥물의 밥은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밥물이 되고요. 앞에 있던 소리가 뒤에 오는 비음을 슬쩍 닮아버리는 과정, 이제 눈에 보이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원칙, 탈락으로 가볼게요. 이번엔 소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요. 아예 있던 소리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냐고요? 발음하기 편하려고요. 탈락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음군 단순화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닭의 르끼나 값의 벽시처럼 받침에 자음이 2개나 겹쳐 있으면 솔직히 발음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가 아주 스마트하게 둘 중 하나를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발음을 심플하게 만들려고요. 예시를 보면 확실해요. 닭을 보면 르글 중에서 리을이 사라지고 닭이 되죠. 값에서는 비읍 시옷 중에 시옷이 없어져서 갑이 되고요. 안따는 조금 더 재밌어요. 먼저 니은 제이에서 지읒이 탈락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남은 니은 때문에 뒤에 있던 디귿이 갑자기 따 이렇게 된 소리로 변해요. 그래서 최종 발음이 안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규칙들이 막 연달아서 일어나는 경우도 정말 많답니다. 세 번째는 축약입니다. 이건 2개의 소리가 짠 하고 합쳐져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소리가 되는 아주 다이내믹한 현상이에요. 축약의 대표 선수는 바로 거센 소리 대기입니다. 이건 거의 수학 공식 같아요. 기역, 디귿, 비읍, 지읒 같은 평범한 예사 소리들이 히읗을 만나면 둘의 에너지가 합쳐지면서 크, 트, 프, 츠라는 더 강력한 거센 소리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돼요. 입학에서 붓과 히 만나서 입학, 맏형에서 디드랑 히 만나서 맏형, 축하는 기과 히 만나 축하, 조치는 좆과 히 만나 조치. 어때요? 2개가 하나로 아주 깔끔하게 합쳐지죠? 정말 명쾌한 규칙이에요. 드디어 마지막 기본 원칙, 첨가입니다. 이건 앞에 3가지랑은 좀 달라요. 있던 게 바뀌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없던 소리가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중간에 쓱 하고 끼어드는 현상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니은 첨가인데요. 2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말이 될 때 이런 조건이 맞으면 돼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처럼 이 계열 소리로 시작할 때 그럼 그 사이에 발음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윤활유처럼 니은 소리가 쏙 들어가는 겁니다. 예시를 보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솜 더하기 이불은 솜니불, 한 더하기 여름은 한여름이 되죠. 색연필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먼저 니은이 첨가돼서 색연필이 됐다가 이 새로 생긴 니은 때문에 앞에 있던 기억이 또 비음화돼서 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색연필이 되는 거죠. 와, 규칙들이 이렇게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작용하는 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 4가지 핵심 원칙을 다 봤는데요. 근데 언어라는 게 항상 칼로 무자르듯 딱 떨어지진 않잖아요. 이 규칙들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좀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녀석들도 있답니다. 예를 들면 사이소리 현상 같은 게 있어요. 봄비가 봄비처럼 된 소리가 되는 건데 이건 사실 뚜렷한 규칙이 있다기보단 좀 불규칙적으로 나타나요. 또 한자어에서 단어 맨 앞에 리을이나 니은이 오는 걸 피하는 두음 법칙도 있고요. 우리가 노동이 아니라 노동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이런 현상들은 4가지 기본 원칙이라기보다는 언어의 오랜 역사와 습관이 만들어낸 독특한 규칙들이라고 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4가지 교체, 탈락, 축약, 첨가가 바로 글자 뒤에 숨어서 우리가 말하는 한국어 소리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문법인 셈이에요. 이 틀을 이해하는 게 한국어 발음의 비밀을 푸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한국어 소리의 암호를 푸는 법을 배우신 거예요. 오늘 배운 이 도구들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쓰고 듣는 단어들 속에서 또 어떤 숨겨진 패턴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 한번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